계약의 종류입니다, 여러분들. 많습니다. 자, 하나하나부터 전형 계약, 비전형 계약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특히 이제 여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순서를 좀 달리할 거 그랬네요. 여기 쌍무계약 이런 것도 한번 설명드려야 되는데, 자, 일단은 뒤에 설명드리기로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죠. 이제 민법에서 정한 전형 계약의 종류가 한 16가지가 되거든요. 예. 예. 다 외울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려야 되나? 한마디로 이 이게 법적 성질인데 이 성질들을 좀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럼 일단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우리 공부했죠. 요식 일정 형식이 필요합니까? 자유입니까? 자유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다시피 전부 다 대부분 다 뭐예요? 계약은 다 불요식이죠. 불요식. 일정한 형식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예. 그래서 불요식이죠. 거의 대부분 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불요식 계약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대부분 다보다 불요식이다. 예. 그리고 여기서 좀 체크할 것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당연히 증여는 무상이겠죠. 당연히 증여는 공짜입니다. 공짜로 주는 걸 증여라고 하거든요. 그럼 여기 소비대차가 물건을 빌려주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빌린 물건을 반환하는 게 아닙니다. 한마디로 대표적으로 돈이 있죠. 돈. 그러니까 내가 빌렸던 돈의 1년 보드를 그대로 돌려주는 게 아니라 그냥 돈의 액수만 맞으면 되는 거거든요. 이게 대표적으로 소비대차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소비대차는 뭐예요? 무상이에요. 이게 쉽게 말하면 이거야. 친구끼리 돈 빌렸죠. 별도로 이자를 약정하지 않았어. 그러면 그냥 친구한테 그냥 빌려준 거죠. 이자 받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이제 거기다가 약정했어. 야, 내가 돈 빌려줄 테니까 연마다 이자를 얼마 줘. 그때는 뭐로 바뀌는 거야? 유상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아무 말 없으면 원칙적으로 뭐다? 무상입니다. 그리고 무슨 계약이에요? 편무가 원칙입니다. 편무. 그래서 빌려주면 한쪽은 뭐 해야 돼? 당연히 그 돈을 빌려주기 약속했으면 빌려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뭐 해야 돼요? 상환해야 되는 이제 편무 계약이 원칙이다. 왜냐면 한쪽은 공짜기 때문에 대가가 없지 않습니까? 공짜로 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빌려주기로 했으면 한쪽만 뭐 해줘야 돼? 빌려주는 거죠. 그래서 빌려주는 쪽만 의무가 있는 거고요. 그쪽은 이자를 안 주기 때문에 편무가 되겠죠. 근데 만약에 이자를 약정했으면 뭐가 되겠습니까? 쌍무가 되겠죠. 내가 돈을 빌려주면 그쪽은 나한테 뭐를 줘야 돼? 이자를 줘야 되니까. 그래서 일단은 제가 원칙이라서 쓴 이유 아시겠죠? 만약에 이자를 받기로 하면은 유상이면서 쌍무로 바뀌는 거죠. 근데 만약에 아무 말이 없다. 그러면 뭐다? 한쪽만 돈을 빌려주면 되니까 무상이고 편무다라는 거. 그럼 자, 사용대차도 빌려주는 건데 다른 게 있다면 빌린 물건을 반환해 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빌린 물건을 그대로 다시 뭐 해주는 거야? 되돌려 주는 거. 이게 바로 뭐예요? 사용대차가 되겠습니다. 그럼 자, 대표적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친구가 집을 빌려줬어. 야, 이거 내가 비니까 네 집 마음대로 써. 그냥 마음대로 사용해. 이게 사용대차입니다. 근데 만약에 만약에 내가 집 빌려줄 테니까 일종의 돈을 요구해. 그럼 그것도 당연히 뭐로 바뀌겠습니까? 유상으로 바뀔 수는 있겠죠. 근데 원칙적으로 친구가 그냥 이거 써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냥 공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야, 내가 핸드폰 빌려줄 테니까 네 마음대로 써. 내가 태블릿 PC 빌려줄 테니까 네 마음대로 써. 아이패드 빌려줄 테니까 마음대로 써. 다 전부 다 뭐다? 무상이 되는 거죠. 근데 아이패드 빌려줬으면 그 아이패드를 돌려줘야 되는 거지 전혀 다른 걸 돌려주면 안 되겠죠. 야, 이거 똑같은 아이패드니까 이거 가져가라. 이럴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점이 있다면 빌린 물건을 다시 뭐 해준다? 돌려주더라. 이 내용입니다. 자, 임대차입니다. 임대차랑 사용대차랑 임대차도 이제 건물을 빌리는 거죠. 똑같아요. 빌린 물건. 근데 임대차는 당연히 유상이죠. 여러분들이 집을 빌렸었으면 뭘 내야 돼? 임료라는 걸 내야 되겠죠. 월세 같은 걸 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다? 유상이다. 이렇게. 그래서 유상이다 보니까 뭐예요? 쌍무계약이죠. 집 주인은 집을 빌려줄 의무가 있는 거고 집을 빌려 쓴 사람은 뭐예요? 임료를 월세를 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유상인 거는 같이 뭐가 들어가요? 쌍무가 들어간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무상이면 편무, 유상이면 뭐예요? 쌍무. 매매도 볼까요? 매매는 뭐 다 너무 쉽죠. 물건을 건네줄 의무, 물건의 인도의 의무, 대금을 모아는 의무, 지급하는 의무가 있겠죠. 나는 물건을 주면 나한테 뭐 줘야 돼? 돈 줘야 되는 거죠. 서로 의무가 있겠죠. 당연히 공짜는 아니고 유상이고 뭐예요? 쌍무가 되겠죠. 이런 내용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환도 마찬가지죠. 서로 금전을 교환하든지 뭐 아니면 재산을 교환하든지 서로 바꾸는 거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대상이 금전이냐 아니면 물건이냐, 금전이 재산권이냐에 따라서 교환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돈이면 매매, 돈이 아니고 물건이면 다른 재산권이면 뭐가 된다? 교환이 되겠습니다. 재산권.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위임. 위임이 이제 여기 보시면은 여기 독립성이라고 적어놨는데 여기서 또 어떤 걸 해야 되겠다. 위임과 도급의 차이점 보겠습니다. 이것도 뭔가 대신해 주는 건데요.
여기서 이제 뭐가 차이점이 있냐면 도급은요. 일이 완성돼야지 변제가 완료됐다고 봐요. 한마디로 자 도급업자한테 페인트 칠 좀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 안방 좀 전부 다 페인트 칠 좀 해주세요 라고 했으면 페인트 칠 중간쯤 하다가 끝내면 안 되는 거야. 페인트 칠을 다 해야지만 뭐가 되는 거야? 완성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위임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 뭐예요? 미양선 변제도 인정입니다. 그러니까 위임할 때는 이제 네가 대신 좀 칠해줘. 그러면 그냥 어느 정도까지 하다가 끝내도 뭐가 되는 거예요?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꼭 일을 마무리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위임과 도급이 좀 차이가 있다. 그래서 위임은 보다시피 돈 받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무상이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근데 솔직히 위임을 보통 무상으로 하는 일은 없어요. 원칙은 무상이지만 다 위임할 때는 못 받고요. 다 돈 받고 합니다. 누가 공짜로 그냥 해주게 일해주겠습니까? 근데 법적 법률성질은 원칙적으로 뭐다? 무상이고 편무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 완성해야 보수를 받고 위임은 뭐다? 예, 변제를 뭐한다? 인정한다. 그래서 독립성이 인정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요. 예, 나한테 맡겼으면 그냥 내가 책임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을 지시를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게 위임의 특징입니다. 나 믿고 그냥 내가 알아서 하는 겁니다. 예, 이제 독립성이 인정된다는 게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네, 뭐 이런 내용들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여기 고용 보시면은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죠. 고용도 약간 위임과 같은 거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직원들을 시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는 사장이 개입하죠. 사장이 지시에 따라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지시를 따를 필요가 없다. 여기는 뭐야? 지시를 따라야 돼.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차이점이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현상 광고라는 게 있는데요. 그냥 광고 내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광고를 내갖고, 자, 이번에 뭐 이제 광고 그러니까 광고에 응모해주신 분께는, 채택되신 분께는 뭐 하겠다? 상금을 드리겠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유상이 되겠죠. 유상. 예. 그래서 여기서는 원래 유상이면 쌍무가 돼야 되는데 특징이 하나 있죠. 현상광고는 유상이긴 하지만 뭐다? 편무다. 되게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왜냐면 광고를 해서 채택되신 분께는 만약에 현상 광고를 해갖고 이 광고에 응모해 주셔서 채택되신 분께는 제가 뭐를 드리겠다? 돈을 드리겠다고 했죠. 예, 그래서 한쪽만 돈을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뭐가 된다? 편무가 되는 거죠. 만약에 응모할지 말지는 누구 마음이야? 자기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의무가 없는 거죠. 뭐 반드시 현상 광고를 통해서 응모를 해야 돼. 이런 의무는 없기 때문에 편무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물계약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예, 여기 보시면 요물계약이랑 낙성계약이랑 차이점을 보이는데 이것도 뒤에 나오긴 나오는데 낙성계약은 그냥 뭐 하면 되냐면은 승낙하게 되면 계약이 성립되는 겁니다. 그냥 합의만 하면 돼요. 그냥 알았어 하면 계약이 승낙되는 건데 요물계약은 뭔가 대가가 있어야 돼. 그래서 뭐 돈을 받아야지만 계약이 승낙된다. 아니면 물건을 나한테 줄 때만 계약이 승낙된다. 근데 낙성계약은 뭡니까? 그냥 합의만으로 그냥 계약이 성립하는 거예요. 그냥 의사표시만으로 계약이 성립하는 걸 대가를 바라지 않는 거. 이걸 뭐라 그래요? 낙성계약이라고 하는 거죠. 낙성. 예. 그래서 낙성계약은 대가를 뭐 금전을 지급하든지 이런 거 없이도 뭐 하는 거 계약이 성립되는 거. 보다시피 대부분 다 뭡니까? 낙성계약인데 여기 이제 특이하게 무슨 계약이다? 현상광고는 요물계약이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한번 내용 뒷장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시죠. 예. 또 내용 또 뒤에 나올 거니까 한 번 더 살펴볼게요. 자, 여기서 전형계약의 종류 중에서 매매라고 있는데 매매계약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무슨 계약이라고 했냐면 낙성계약이라고 했습니다. 낙성계약. 그냥 한마디로 승낙만 하면은 계약이 뭐가 되는 거예요? 체결되는 걸 의미했는데 여기 만약에 혹시라도 계약할 때 보통 계약금 많이 걸지 않습니까? 그럼 계약금이라는 걸 돈을 지급해야지 계약이 성립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계약금은 뭐가 된다? 계약금이 들어가는 순간 성격이 바뀌죠. 예, 무슨 계약으로? 요물계약으로 바뀝니다. 낙성계약에서. 요거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것도 뭐 당연히 매매계약에 수반되는 종된계약이다. 이제는 읽혀지시죠? 예.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계약금 계약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해도 되고 뭐 해도 되는 거야?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종된계약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하나 여기 하나 보겠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이양에 착수할 때까지는 교부자는 이를 뭐 할 수 있다.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에 배상하여 매매계약의 해제가 가능하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현재 계약금 걸어놓지 않았습니까? 근데 만약에 솔직히 말하면은 저 이거 하기 싫어요라고 포기할 수가 있어요. 그럼 뭐 하면 되는 거야? 그 계약금을 그냥 못 돌려받고 끝나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혹은 만약에 계약을 이용하지 않으면 계약금 몇 배를 지불하세요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그 몇 배 배액을 지불하고 계약이 뭐가 되는 거예요? 없던 걸로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해제가 가능하다. 이 계약이 없던 걸로 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보시면은 이 계약금이 뭐가 되는 거다? 해약금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별도의 손해배상 금액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계약금 못 돌려받으면 끝나는 거야. 그리고 계약금의 배수를 물어주면 끝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면은 착수할 때까지는 그냥 계약금 날리고 그냥 끝내버리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다들 아시는 내용이죠. 근데 이렇게 풀었으면 진짜 말 너무 어렵습니다. 예. 계약금 못 받거나
포용하면 그 해약금으로서 그냥 계약금의 의미가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거 방금 말씀드렸던 거. 예. 원상회복 의무 없습니다. 계약금 날리면 끝인 거예요. 그래서 손해배상할 필요도 당연히 없겠죠. 예, 전혀 없습니다. 이 계약이 취소되는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계약금 날린 걸로 뭐가 된다? 끝나게 되더라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계약금에 대한 내용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 내용 보시죠. 이제 쌍무계약, 아직까지 계약에 종류하고 있거든요. 지금 전형계약과 비전형계약. 비전형계약은 아까 민법에서 지정하는 게 16개지 않았습니까? 그럼 16개고 말고 다 비전형 계약입니다. 예를 들어 갖고 아까 전에 엔터테인먼트 사업하는 거 있죠. 거기 안 적혀 있거든요. 여기 그거는 상행에 들어가나? 아무튼 비전형 계약은 아까 전형 계약에 속하지 않는 나머지들 있죠. 그게 이제 비전형에 해당하겠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취소요. 예, 다른 내용입니다. 예. 자, 그다음에 쌍무계약 보겠습니다. 쌍무계약. 쌍무계약은 양쪽 다 의무가 있는 거죠. 서로 대가를 가지는 서로 채무가 있다. 쌍무계약. 한쪽만 채무가 있다. 그럼 뭐예요? 편무계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쌍무계약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 요걸 좀 암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까 전에 솔직히 말하면 적어는 놨어요. 저기 전형계약에 다 적어놨는데 여기서는 상황에 따라서는 뭐가 될 수도 있어요. 쌍무가 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뭐가 될 수도 있어요. 편무가 될 수도 있죠. 아까 기억하시죠? 돈 빌려주고 이자 받았다? 그러면 쌍무계약. 아니다. 친구끼리 공짜로 빌려줬다?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편무계약이 되는 거죠. 예. 형상광고도 체크해놨습니다. 형상광고 편무계약이고 요물계약이라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예. 자, 그러면 여기서 봐야 되는 거. 쌍무계약. 서로 의무가 있죠. 그럼 서로 되게 관련이 있겠죠. 서로 간에. 한쪽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나도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게 바로 상호 관련성입니다. 채무끼리 서로 뭐가 돼 있다. 채권 채무가 서로 연결고리가 있다. 내가 만약에 한쪽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나도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전혀 없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행상의 관련성. 한마디로 동시행 한변권. 이거 뒤에 공부할 거예요. 종속상의 관련성, 위험 비담. 한번 종속상이라는 거는 뭐냐면 한쪽의 물건이 소실됐어. 없어졌어. 그럼 당연히 물건을 인도할 의무가 있는데 물건이 사라지게 되면 돈을 받을 의무도 같이 어떻게 되는 거야? 사라지게 되는 거죠. 예. 혹시 기억하시나요, 위험? 뒤에 자세히 합시다. 아무튼 얘는 쌍무가 있기 때문에 양쪽 다 의무이기 때문에 이것도 설명드렸었는데 솔직히 말하면은 한쪽이 돈 받기 전까지는 나도 뭐 할 수 있다. 이행 안 해도 된다라는 거 이행 지체 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뒤에 나올 거니까 똑같은 내용 또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자, 그 다음 내용 가보시죠. 낙성계약. 합의만으로 계약이 성립되는 거. 대부분 다 낙성계약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전형계약 중에서 유일하게 유물계약인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다? 현상광고다. 그래서 유물계약은 뭐냐? 합의만으로 안 된다. 뭔가 물건을 인도하던가 아니면 뭔가 급부를 해야지만 성립한다. 이 계약이 이제 요물계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예금 같은 거 할 때 있잖아요. 예금 통장에 통장 돈을 안 넣어도 통장을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장을 낙성계약이라고 보는 데가 있고 아니다. 내가 500원이라도 입금해야지만이 통장을 만들어주니까 요물계약 아니냐. 두 가지 의견이 갈리는데요. 일단은 낙성계약으로 보는 게 보편적입니다. 통장 만들 때, 예금거래 만들 때. 근데 만약에 500원을 넣어야지만이 또 단돈 1000원이라도 넣어야지만 통장 만들어 줄게요. 그때는 요물계약이 되는 거고 그냥 한 푼도 안 넣으셔도요. 통장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러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낙성계약이 되는 거죠. 이렇게 대가를 뭔가 일방적으로 뭔가 급부를 해야지만 성립할 때는 요물계약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 형상광고 한번 읽어볼까요? 광고자가 어느 행위를 한 자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것으로 한마디로 응모해 주신 분께는 제가 이제 당첨되신 분께는 돈을 드리겠습니다라고 광고했어요. 응모자가 그 광고에 대한 정한 행위를 완료한 때에 계약이 뭐한다? 성립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수를 주기 때문에 여기서 뭐가 되는 거예요? 일정한 행위를 하게 되면 보수를 주기로 하기 때문에 뭐가 된다? 급부를 제공하는 거. 뭔가 광고를 급부를 제공해야지만 계약이 성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행위를 해야 되는 거죠. 응모자 그 공간에 행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로 바뀐다? 요물계약이라고 하는 거죠. 이 행위를 하지 않고 이 청약한데 응모를 하지 않으면은 아무런 효과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뭔가 응시를 해야지만이 계약이 성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정한 물건을 인도해야지만 행위가 발생하기 때문에 뭐로 본다? 요물계약으로 본다라는 거죠. 이거 하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이하죠. 현상광고 유일하게 전형계약 중에 유일하게 얘만 요물계약이니까. 자, 그 다음에 계약의 종류입니다. 계속적으로 하는 계약, 일시적으로 하는 계약. 이것도 말씀드린 건데 계속적으로 하는 계약. 아까 전에 전기 공급, 가스 공급 이런 것도 막 들어가겠죠. 보이시죠? 여기 계속해야 되는 거. 그러면 기억나시나요? 계속적으로 하는 거는 뭐다? 해지. 소급표가 있다 없다? 없다. 왜? 너무 과거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암기복적으로 한번 말씀드리자면 저는 어떤 식으로 암기를 했냐면요. 해지잖아요. 그러면 여기 계속이잖아요. 그래서 지속된다라고 외웠어요. 지속된다. 뭔가
그럼 이제 떠올리시는 거예요. 계속되고 지속된다라는 건 오래됐잖아. 그럼 너무 오래됐으니까 과거로 돌아가기엔 너무 이미 멀었다 이거죠. 너무 과거로 돌아가기엔 이미 너무 멀었어 하는 거죠. 근데 일시적이다. 잠깐 동안에 일어나는 것들이잖아요. 충분히 과거로 뭐 할 수 있어. 되돌릴 수 있어. 이건 잠깐 일시적일 뿐이야. 그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해제가 되겠죠. 소급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속으로 외웠거든요. 그럼 한쪽만 외우면 한쪽은 자동적으로 암기가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좀 공부해 주시면 좋겠죠. 이것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계속해서 해야 되는 거, 한 번에 끝나버리는 거, 어떤 것들이 있냐? 참고로 이거 증여도요. 나눠서 줄 때가 있거든. 나눠서 줄 때가 아닌데 그때는 또 뭐로 바뀝니까? 계속적 계약으로 바뀌어요. 내가 증여를 일시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야, 한 달에 한 번씩 얼마씩 줄게. 이런 걸로 바뀌면은 이제 한마디로 지금 적혀놓는 거는요. 법적인 성질에 따라서 언제든지 계약의 효과가 뭐 할 수 있다. 바뀔 수 있다는 거고요. 대표적으로 저거만 놨습니다. 당사자들끼리 계약이 자유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거에 따라서 성격이 계속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일시적 계약은 소급표가 있는 계약이 해제다. 그 다음에 계속적 계약은 계약이 해지다. 소급표가 없다라는 거. 참 그리고 이것도 말씀드렸는데 아무래도 오래되다 보니까 당사자들이 뭐가 중요하다. 신뢰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게 신의치기 원칙이 중시되겠죠. 신의치기 원칙. 그 다음에 신의치기 원칙 중에 파생 원칙 중에 하나가 뭐예요? 사전 변경의 원칙이겠죠. 그러면 오래되다 보니까 당연히 뭐 할 수 있어요? 차임 증감 청구권이 있겠죠. 한마디로 빌려준 거에 대해서 좀 증액금 요구할 수 있겠죠. 만약에 사정이 많이 변경되다 보니까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그냥 한 번만 읽어보시고요. 예약도 뭐다? 일종의 채권이다. 왜냐면 예약해놓고 가야 되는 거 아니고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약도 일종의 뭐다? 채권이다. 미리 약정했기 때문에 그 약속 지켜줘야 된다라는 거죠.